요! 상식의 걸음을다 센서 수트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반 트럼프는 이제 세계적인 유행이 됐다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전 세계가 트럼프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질서의 판도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캐나다와 호주에서의 선거를 보면서 현재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같이 보도록 하시죠. 2025년 4월 28일 캐나다에서는 총선이 열렸습니다. 이 선거로 인해서 세계는 깜짝 놀랐는데요. 캐나다 집권 자유당이 석 달 만에 압도적 열세를 뒤집고 야당인 보수당에 승리한 것입니다. 일단 캐나다의 상황부터 보자고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인 2024년 12월에 캐나다 여당인 자유당의 지지율은 16%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157년 역사상 최저치였는데요. 캐나다 자유당은 각종 이민자 문제나 부동산 문제, 당내 갈등 등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만간 보수당에 의해서 정권이 교체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캐나다에 대한 온갖 공격을 시작했는데요. 가령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는 발언이라든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무역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버립니다. 이전에 보수당의 경우에는 트럼프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공격적인 언사를 하다 보니까 캐나다 국민의 반미 성향과 반 트럼프 성향이 강해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보수당의 지지율은 폭락하게 되었고 반사효과로 자유당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게 되었죠. 단 3개월 만에 여론이 뒤집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때리기만 하지 않았더라면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더라면 캐나다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컸습니다. 자유당과 보수당 간의 지지율 차이가 20%포인트 차이가 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권은 그대로 자유당이 유지하게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삽질 외에도 트리도 전 총리의 정치질도 꽤 잘 먹혀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우선 2025년 1월에 트리도 전 총리는 역대 최저 지지율을 견디지 못하고 10년 가까이 총리직을 유지하다가 사임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후임이 선출되면 바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의회의 의사 일정을 동결하고 내각 불신임 결의 일정을 3월 말로 밀어버렸는데요. 이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해 공격하니까 트리도 전 총리가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트리도 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공격에 강대강으로 대응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트리도 전 총리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오다 보니 캐나다를 수호하는 이미지가 자유당에 씌워지게 됩니다. 보수당은 여기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였는데요. 오히려 보수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호적이라는 이유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죠. 거기에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아예 새로운 인물이 신임 대표로 선출됩니다. 바로 마크 칸이죠. 마크 칸이는 영란은행 총재였는데요. 트리도 전 총리가 데리고 온 외부 영입 인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신임 대표로 선출된 것이죠.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이 자유당 당대표로 선출되니까 자유당의 이미지는 새로운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영란은행 총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항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죠. 이때까지 캐나다 보수당은 트리도 전 총리를 공격하면서 지지율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트리도 전 총리도 없어지고 미국에 굴복할 것 같은 이미지까지 씌워지니까 보수당은 결국 이번 선거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이번 캐나다 선거로 자유당은 169석, 보수당 143석, 블록 케베쿠아가 22석, 신민당 7석, 녹색당 1석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체 343개 의석 가운데 자유당이 169석밖에 차지를 못해서 과반 의석 달성에는 실패했지만요. 어찌됐든 단 3개월 만에 아예 집권조차 못하던 상황에서 집권이라도 했으니 자유당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상황입니다. 다만 과반이 아니고 소수 정보이기 때문에 자유당이 계속 집권을 하려면 야당의 지지를 얻기 위해 협상을 벌이거나 다른 정당을 설득해야 하는 등 국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선거는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할 때 반 트럼프 정서가 선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반 트럼프 정서를 활용해 선거에서 이긴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호주입니다. 호주 총선은 2025년 5월 3일에 열렸습니다. 호주도 캐나다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0월까지는 노동당과 보수연합의 지지세가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이 되니까 보수연합의 지지율이 더 높아지게 되었죠. 2월 24일부터 3월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업체 로이모건의 조사를 보면요. 보수연합 지지율이 40%, 노동당의 지지율이 28.5%였습니다. 10%포인트 이상 보수연합이 높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요 이슈는 생활비였는데요. 물가 상승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숙하다며 노동당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전 세계에 관세 전쟁을 일으키니까 호주에서도 반 트럼프 정서가 퍼지게 됩니다. 이때 보수연합의 수장격인 피터 더튼의 친 트럼프 행적이 거론되면서 반 트럼프 정서가 퍼진 호주 내에서는 보수연합의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노동당도 캐나다와 비슷한 전략을 택했어요. 노동당도 지지율이 하도 떨어지니까 이걸 기회로 보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대강으로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당장 앨버니즈 총리는 외교 및 무역 장관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은 동맹국의 행동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기 시작했고요. 이는 그대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노동당은 87석을 확보하게 되었고요. 보수연합은 40석, 무소속 8석, 캐터의 호주당 1석, 중도동맹 1석으로 노동당은 그야말로 대승을 얻어냈습니다. 당장 보수연합의 수장격인 피터 더튼의 자유당 대표도 지역구에서 패배할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대승이죠. 과반이 75석인데 노동당 혼자서 87석을 확보했으니 어마어마한 승리였습니다.
있습니다. CNN에서는 트럼프 시대 글로벌 혼란 속에서 호주 유권자들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택했다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트럼프에 의해 운명이 바뀐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캐나다와 호주의 사례만 들고 왔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반트럼프 현상은 곳곳에서 관측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글로벌 선거를 뒤흔들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단 제일 큰 게 관세 전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무리한 관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는 반미 감정에 들끓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한국에서도 반트럼프 정서가 거세지고 있는지라 굳이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또한 동맹국 폄훼 등의 행동이 여러 이변을 만들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의 경우에는 미국이 계속해서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캐나다를 도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트리도 전 총리를 주지사라고 언급하며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 캐나다 국민 입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굉장히 굴욕적이죠. 중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조선성 성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캐나다 국민들도 똑같을 겁니다. 오히려 불만만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 집권 여당 등은 트럼프의 말을 계속 들어주기보다는 강대강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캐나다의 보수당이나 호주의 보수연합과는 다르게 보이면서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된 겁니다. 결국 반트럼프라는 정서로 단결하면서 선거에 승리까지 하게 되었죠. 이걸 보아 앞으로 다른 나라의 선거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우리나라도 6월 3일에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 득표율이 크게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아시아에도 이러한 반트럼프 정서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5월 4일에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재정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자유무역 수요와 지역경제 협력, 통합을 강조하는 등 반트럼프 기조를 강조하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도 높은 관세를 부여하며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모여서 이러한 성명까지 발표한 것입니다. 당장 공동성명에서도 아세안과 한중일 3국이 거시경제 정책 대화를 강화하고 지역 금융협력을 촉진하며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풀어서 보면요. 아시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집단적 견제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건데요. 반중 정서가 짙게 깔린 아시아 국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미국 정책에 반대한다는 말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아 반트럼프 정서가 꽤 널리 퍼진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까지 중국이 하도 폐악질을 많이 하다 보니까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더 보이긴 하는데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동맹국을 무시하고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상대국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요. 다른 나라의 선거에도 이게 영향을 미쳐서 반트럼프 정서가 세계의 트렌드가 되어 너도 나도 미국을 때리려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당장 호주와 캐나다가 그 예시죠. 야당의 지지율이 밀리고 있었던 여당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요인 한 개로 선거를 역전시켰으니까요. 저는 중국이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은 오히려 중국에 도움만 주는 행동입니다. 부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모습을 그만두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을 보면 과거와 다르게 세계 각국이 미국에 대해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반미가 아니라 반트럼프를 통해 자국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려는 흐름이 강해진 거죠. 앞으로 유럽이나 남미에서도 이런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하나하나가 각국의 선거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셈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나라에서 이런 반트럼프 바람이 불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전 세계 반트럼프 정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